안녕하십니까. 윌비스 교정직 교정승진 대표 강사 유안석입니다. 자, 저희 윌비스에서 교정직 교정승진 토탈솔루션으로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교정학 형사정책 형사소송법으로 이렇게 교정직 이제 공채 시험하고, 그리고 교정승진이 이제 형사정책을 제외한 형태로 교정학과 형사소송법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형사법 체계 그 모든 것 관련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정학, 형사소송법까지, 그리고 부속 법령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된 계기가, 지금 저희 강의를 들어오게 된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교정학, 형사정책 기출, 형사소송법 기출총정리를 교재로 이제 동시에 출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고 이 강의를 선택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좋은 교재를 선택한다,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합격의 가능성들이 많은 그러한 수험생들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교정학, 형사정책, 형사소송법으로 이어지는 이제 모든 걸 저를 통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정학, 교정직 공채, 그리고 교정 승진에 대비하게 될 건데요. 일단 교정학은 여기 이론편, 교정학 이론편이 92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편이 213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사정책도 이론, 법령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형사소송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문과 판례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교정학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교정학의 이론 파트 자체는 이 92문제, 그리고 이제 관련 해설 이제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은 이론편은 이제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법령 자체는 이제 기출 지문을 보고, 기출 지문에서 자주 나오는 법령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법령집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줘야 합니다. 기출 총정리에 정리되어 있는 이론으로도 충분하니까 이 92문제 이제 이론편에 대한 부담은 이제 이 기출 총정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 교정직, 교정 승진에서는 이제 법령 싸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형사정책과 형사소송법은 그때 이제 교정학 강의가 끝나고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 일단 교정학 기출총정리 강의를 첫 번째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정책, 그리고 형사소송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 촬영을 최대한 콤팩트하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정직의 출제 그 비율을 이제 보게 되면은 뒤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책 표지 처음 넘기게 되면은 사진이 인물의 동일성이 떨어지는 사진이 하나 있고, 저에 대한 양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양력 보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 간 동안에는 사법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사법시험 공부하다가 사법시험이 이제 폐지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무사 시험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따놓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는 강사입니다. 이제 교정직 기출 분석을 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기출 분석표, 그리고 이제 교재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교정직의 합리적인 비율은 이제 일단 교정직 공채 시험에서 교정학하고 형사정책이 같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정 승진에서는 지금 교정학과 교정학에서 형사정책이 제외 있잖아요. 실무에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사정책이 교정직 구급공채에서는 계속 남아있는 형태가 되고 계속 출제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비율, 어차피 형사정책을 교정직 시험에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합리적인 비율은 교정학을 65%, 형사정책을 35% 이제 이런 비중으로 출제를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출제 교수에 따라 그때 들어간 출제 교수가 형사정책을 조금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형사정책이 조금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교정직 교정학에서 형사정책이 포함된 이제 이 형태에서 교정직, 교정학 관련된 문제가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론편이 30%, 그리고 법령편이 70%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편에 해당하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교정학 이론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깊이 있는 학문적인 이제 이런 것들, 물론 교정학 자체는 이제 상당히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우리 수험에 출제되는 교정학은 이제 아주 간단한 기초 이론 수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론 그 관련된 그 문제 약 92문제 정도를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이렇게 커버를 하게 되면 충분히 이게 이제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령 부분인데, 이제 이 법령 부분 70%.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되면은 이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제 뚜껑은 까봐야 합니다. 출제 교수 어떤 분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제 교정 승진에서 이제 교정학 그 관련 파트에서는 형사 정책이 제외되었는데, 20문제 또는 이제 25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25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면은 이론 7문제, 법령 18문제, 이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정 승진 여기에서도 출제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합니다. 교수님들 그 이제 이게 출제 리스트, 그 출제위원 리스트를 두고 이제 그분들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출제를 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들이 승진 시험에 교정학을 출제를 하게 될 때 법령만 출제를 하게 된다면, 이제 나는 대학교 교수잖아요. 학문을 하는 교수인데 그 교정학을 담당하는 교수로서의 자리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법령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직원들, 좀 똑똑한 직원들 뽑아가지고 출제를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교수들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꼭 나오게 됩니다. 근데 비중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교정직 기출 분석을 이제 해 보았는데, 이제 일단 이런 형태로 분석은 해 놓았어요. 이거 교재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정학 기출 해설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이제 되게 되는데, 이제 이론편 이제 92문제에서 모든 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론편 정리하면서 그 문제를 배열하는데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였고,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꼭 정리가 필요한 쟁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박스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이론편은 기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으로 충분할 거고, 이렇게 이론편과 법령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좌를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있는 게 1시간에 약 20문제 정도를 이렇게 해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설명이 많이 필요한 이제 지문이 있고 설명이 필요 없는 이제 그런 지문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0문제 정도 이렇게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푸는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기출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게 이제 가장 좋아요. 그래야 강의 효과를 이제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먼저 풀지 못하고 곧바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이 강좌를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정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입니다. 저는 사회과학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과학이라는 건 원래 사이언스잖아요. 사이언스인데, 사이언스가 뭐예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자연현상의 원리들을 파악해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잖아요. 그러한 과학인데, 사람도 우리도 관찰하고 실험하고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등장한 학문이 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사회,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검증을 하자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과학이 탄생했는데, 이 사회과학이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원래는 그냥 과학이라고 했던 그 말들을 우리 이제 자연과학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건 교정학과 형사정책 같이 이제 공통되는 이제 그 관련 부분인데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는 것들. 자, 그게 사회과학은 책만 조금 읽어보면 다 논리가 다 연결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우리가 교정학과 형사정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암기하고 그게 왜 시험에 나오느냐 하면 그걸 누가 이론적으로, 첫 번째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했는가. 자, 두 번째, 누가 최초 주장하였는가요? 자, 요게 사회과학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교정학에서도 이론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제 그러한 내용들. 자, 그리고 최초로 누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가의 문제인데 사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자, 논리적으로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초 주장과 체계적 정리한 요 부분, 최소한이요, 최소한. 자, 그리고 자, 정말 그 새로운 이제 소장학자 교수님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출제를 하게 될 때 새로운 이론들이 지문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이론들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생각들 속에서 합리적인 내용들 그런 부분을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문에서는 정답들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새로운 이론들이 지문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회과학의 한 분과 과목으로서 교정학을 보고 있고 형사정책을 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건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우리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처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사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수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교정학 다른 학원들 강의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또 그리고 기출문제, 요약 강의, 그런 다음에 법령 강의, 그다음에 마무리 특강 강의 이런 형태로 강좌가 너무 많은데 교정학 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강좌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강사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체계에 대해서 그 변혁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단 변화된 체계 속에서 거기 그 조직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그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는 수험생들이 공부하기 편안하게 수험에 적합한 교재를 만들고 그 교재를 수험생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끔 강의를 통해서 안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 형사소송법 교정제 교정승진 유한석의 토탈 솔루션 저를 만나게 된 거 저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그럼 바로 교정학으로 들어가서 교정학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